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합니다.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예. 또 모시게 됐고요. 예. 이제 상호 관세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상호 관세 디테일한 내용들이 공개될 텐데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부 국가들만 20%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전략이 나올까?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주도주 돌아올까? 상호 관세라는 그 불확실성을 넘어서면 이제 주도 섹터가 다시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일단 상호 관세 하루 전 어떤 대비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것을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과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되던 아니면 좀 이제 나중에 좀 되던 뭐 이번에 20%가 되던 15%가 되던 40%가 되던 30%가 되던 그거는 저는 큰 이슈가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라면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좀 해야 되겠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점을 보면 보편관세는 자동차, 철강처럼 25%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25% 부과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다른 형편이 된다라는 거죠. 20% 부과 이건 보편관세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럼 상호관세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관세의 개념은 우리가 현재 지금 부가가치세를 10%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8% 내고 있고요. 유럽은 22%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는 20% 이상, 일본은 8% 이상, 우리는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것이 상호관세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면 저는 증시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제가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것들은 이미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3월 달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져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공매도 재개라든지 전국과 관련된 부분들,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관세 뉴스가 새로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네. 그러면 순간 당황하고 내가 왜 맞아야 되지? 누가 나를 때렸는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장난을 칠 때 내가 게임에서 져서 친구가 내 뒤통수를 때린다라고 하면 그게 아플까요? 생각만큼 덜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세와 관련된 것은 다 이렇게 딱 게임에서 이미 진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와의 게임에서 진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맞을 준비를 안 하고 맞는 게 무서운 거지 맞을 준비를 하고 맞았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연한 그 질문으로 돌아가죠. 주도주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네. 저는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네.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관세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오해가 뭐냐면 관세를 기업이 내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선관세 후협상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안 낼 거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세만 두드려 맞으면서 미국의 소비 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트럼프는 정책에 실패한 거죠. 따라서 선관세 후협상 이를 통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걸 완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얻어낼 걸 얻어냄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대의를 봐야지 네. 무조건 상대방을 때려서 이것을 이끌어간다 네. 이런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세 부과 빨리 해서 네. 불확실성 이번 주 세계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는 공매도 예. 전국 관세 다 해결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주도주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세 후 협상 카드를 꺼낼 텐데 아직 협상은 안 했고 관세 그렇죠.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협상 이야기 나오고 나면 오히려 기업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도 내일 모레 해소가 될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거치면서 시장이 주도주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단 올해 1분기 주도 섹터가 반도체, 조선 방산 쪽이잖아요. 이들 중에 가장 좀 부활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가장 세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챗GPT도 지금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지금 호황인 상태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도 여전히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하나는 HBM, 하나는 지금 낸드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낸드와 HBM을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잡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가 네. 주도 업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조금 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체크해보고 조선하고 방사는 최근에 시장 급락할 때 하방 경직 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투자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섹터로 꼽았었죠. 네. 조선하고 방산이고 수혜를 볼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걸 봤었는데 의외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월 31일 날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된 것들이 있었어요. 공매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제 하루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고 오늘부터 공매도가 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를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방산조선이 공매도 과열에 단 한 종목도 안 들어갔어요.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공매도를 과격하게 때리지는 않았다. 물론 조선에서는 공매도가 좀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물론 한화그룹은 논외로 칩시다. 한화그룹은 양쪽에 다 있는 건데 한화그룹 이슈니까 그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조선은 오늘 나오죠. 방산은 3월 30일 날 플러스가 나왔어요.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만 현대 로템도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방산, 조선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 시장에서 지금 뭘 살만한 것들이 있을까? 작은 종목들 말고 우리가 뭔가 하나의 트리거를 볼 수 있는 게가 있을까? 유럽은 방산은 유럽에 대한 트리거가 있죠. 조선은 미국과 현재 지금 글로벌 트리거가 있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역시 시장의 대안으로서 있는 것들, 대안주로서도 방산, 조선에 대한 관심들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세 번째 질문은요. 수출 호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이 또 이번 주부터 너무 잘 갑니다. 이 종목들도 물론 하방 경직 보였지만 일단 그 시세 자체가 좀 크게 오늘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소비주들을 앞으로 4월 달에 좀 최선책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4월 달에는 대형주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쉬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이런 소비주들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비주들 같은 경우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투자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무거운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 가벼운 지표와 무거운 지표가 있어요. 가벼운 지표는 뭐죠? 지금 뭐 암호화폐가 열린다. 아니면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지표예요. 무거운 지표는 뭐죠? 제가 살 찌울 때 하루 이틀 사이에 살이 쪘을까요? 한 1년, 2년 먹어서 살을 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꾸준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온 거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거예요. 그게 매일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기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이런 무거운 지표에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전국이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려고 든다라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건 좋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이번 주 내에 트레이딩을 충분히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선책이다. 포트에 좀 채우자라는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불확실성 해소하는 구간에 조금 볼만한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는 음식료, 화장품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챗GPT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요. 가입자도 5억 명을 넘어섰다. 소장님 그거 해보셨어요? 지브리 얼굴 바뀌는 거? 지브리를 안 해도 그냥 차영주를 챗GPT로 그려줘. 그럼 옛날부터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주더라고요. 다양스러운 것은 동물 스타일로 안 그려준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브리 광풍 때문에 지금 뭐 챗GPT 원래 안 하던 사람들도 다 지금 돈 주고 가입하고 그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조금 챗GPT에 대한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까? 일단 하드웨어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챗GPT가 쏘아올린 작은 공, 국내 증시 소프트웨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재미 스타일, 놀이 스타일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페이스북을 쓰는데
페이스북이 진짜 지브리 열풍이 불었다라고 네.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었다. 다들 자기를 그렇게 스타일로 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습니다만 뒤에 카메라 감독님 계시지만 딱 지브리 스타일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브리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될 정도로 하나의 열풍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열풍이 챗GPT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을 써가지고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저도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누가 이제 구현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구현하는 것은 역시 챗GPT다. 따라서 그러면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챗GPT 열풍이 만약에 다른 식의 열풍이 불었다. 가입자가 지금 현재 5억 명이 늘었고 하지만 유료 가입자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지금 유료 가입, 이제 챗GPT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은 이것을 한번 놀이삼아 즐기려고 하지 이게 유료로 전환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들, 저 같은 경우 유료 가입자인데 가만히 있어도 가입자가 증가하니까 비중은 낮아진 이런 결과치를 나타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숫자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국내 보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긴 시각으로 좀 봐야 되고 결국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안주 쪽의 소프트웨어는 관심을 갖자. 네. 왜냐하면 챗GPT와 우리나라 네이버 클로버X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듯이 네. 그 중간의 공통점은 보안주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챗GPT 열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하드웨어 시장에는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MS가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하면서 네. 그 AI 수요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런 AI 수요에 대한 논란도 조금은 불식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날카로우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MS가 지금 이제 유럽 데이터 센터를 철회한 게 아니라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겠죠. 지금 MS 입장에서 본다라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철회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그것은 MS만의 문제지 네. 앞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IT 이런 쪽들은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한 거고 결국은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보면 지금 이러한 열풍인데 저희 아들도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도 챗GPT 유료 가입해야 되겠다. 네. 자기 하는 일에서 워낙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챗GPT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열풍도 쉽게 사그라들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AI 수요가 엄청나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이 지브리 광풍인 것 같고 그럼 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 그렇죠. 네, 지금 8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해요. 네. 근데 3개월 동안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바닥에 견고해졌다라는 거 저희 확인했고 디램 가격도 어제 그렇죠. DDR4, DDR5 현물가 다 상승했습니다. 이거 주가 반영 언제 될까요?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가 잠깐 들어왔고, 근데 이들이 공매도가 들어온 것들과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31일날 공매도가 들어오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는 기계적 공매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야? 공매도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포지션을 현물과 파생으로 이해했는데 이젠 공매도 때문에 현물과 현물로 하면서 파생을 현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계적 공매도가 들어왔던 게 31일 날 삼성전자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어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게 바로 디램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를 6만 원 정도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공매도를 때릴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걸 받쳐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격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기다리고 있는 게 HBM 퀄테스트 통과죠.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의 상승 흐름들 이런 것들이 한 달짜리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이제 20만 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HBM에 대한 트리거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무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접근은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계시고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제 4월은 이제 바이오의 달일까. 사실 일정 매매를 한다 하면은 네. 항상 AECR을 앞두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오른다 쳐도 그 단기 상승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매수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 아는 것에서 새로운 먹자거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안정세를 좀
찾아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의 3월 정도 수준이다라면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삼바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 이제 우리가 수급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들이 자리를 잡는다라면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의 다양한 임상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알테오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알테오젠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으니까 그건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트리거, 제가 이런 어떤 학회에 대한 트리거가 긍정적이다라고 잘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찾은 게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오히려 대형 큰 이제 IT 자동차가 가면 제약바이오가 좀 주종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만큼 좀 더디게 가면 그 사이에는 식음료에서 제약바이오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음식료 화장품이 강한데 그러한 수급이 조금 바이오로 쏠릴 그렇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동일한. 알테오젠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트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MTN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는 차트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왜 못 올라가? 이 뉴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왜 올라가? 이런 거 펀더멘탈을 따지실 게 아니라 차트를 놓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오히려 잘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로봇의 부활이고요. 오늘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SK온 미국 법인과 콜옵션 계약했다. 요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냐? 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는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삼성과 현대가 로봇 배터리 개발, 그쵸,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배터리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네. 오늘 다 같이 이제 올라가면서 시메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정치 테마주도 좀 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그동안 저는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한번 침투하고 나면,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 침투가 어려웠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생활 환경이 사람 인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로봇주는 빠지면 저점에 사서 트레이딩, 빠지면 저점에 사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장기로 뭐 1년, 2년 끌고 가기엔 좀 부담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보자. 정치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오늘, 내일까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금요일 이전에 정치 테마주는 하루 먼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정치 테마주로 오늘 내가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내일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상생하는 정치 테마까지 한번 더 짚어주셨고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